최종적으로 30평대를 배정을 받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느냐 25억 5천에서 26억 5천 사이에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7, 8년 후에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성남 3구역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시세 네. 형성되는 시세를 기본적으로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그 특별히 요즘 이제 그 재개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이제 가로대 정비 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 재개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재개발에 관련된 그 지역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한남 뉴타운, 한남 뉴타운의 최고의 지역 전문가를 한번 초빙을 했습니다. 장형남 대표님이라고요. 한남 뉴타운에 이제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이게 재개발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제 듣고자 오늘 특별히 오늘 초빙을 해봤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치부동산 대표 장영남입니다. 오늘 정창현 대표께서 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한남 뉴타운 많이 들어보셨나요? 한남 뉴타운? 예. 한남 뉴타운 지금 현장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뭐 재개발에 대한 재개발과 관련된 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이런 시간도 또 갖도록 하고요. 뭐 한남 뉴타운 전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제 재개발 대장주는 한남 뉴타운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강변 라인에 있는 성수 이제 전략정비구역이죠. 네, 보통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시죠. 지금 지도상으로 이제 보시면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여기에 있는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이제 재개발 대장주들이죠. 그래서 양대 이제 그 재개발 그 대장주들인데 오늘은 이제 한남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혹시 뭐 요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분위기라던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남 뉴타운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구역이 구역 해제가 된 이후에 지금 1구역은 이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죠. 신속통합기획 그 민간 재개발을 최근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한남 뉴타운은 2구역부터 5구역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구역은 지금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공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현재 아마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 신청이 이미 6월 달에 이미 완료가 됐죠. 그래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로 좀 돌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5구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촉진계획 변경안이 이제 확정이 돼서 조만간 이제 공람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5구역과 마찬가지로 이 촉진계획 변경안이 지금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이 확정이 된 이후에 건축심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아까 뭐 사업시행 인가니 건축시민이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그 사업시행 인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요, 이 건축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시행사들도 시행하는 땅을 사면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 같은 경우도 그냥 건축 허가를 득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된 끝났죠. 상태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관리 처분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제 관리 처분 하면은 이제 2주 들어가는 겁니다. 2주 철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인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죠.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남 뉴타운에서 지금 가장 빠른 데가 지금 3구역이죠. 그렇죠. 3구역, 2구역, 5구역, 4구역 이렇게 순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3구역이 지금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2구역이 지금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 바로 이제 맞습니다. 전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4구역, 그다음에 5구역 순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 오분님 재개발은 과정이 많아서 좀 어려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님. 예, 맞습니다. 이제 건축허가 득하면요. 아까 이제 관리처분. 예, 관리처분 받고 이제 바로 이주하고 이제 철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근 로드맵께서 3구역이 가장 경사가 심하냐고 한번 여쭤보셨는데 어때요? 경사가 좀 심하긴 하죠. 구릉지하고 그죠? 평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 경사가 예. 심한 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아파트 높이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평지만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경이라든지 그렇죠. 단지를 이쁘게 꾸미는 데서 굉장히 좀 유리하죠.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레벨차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레벨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구역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사도도 경사도지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또 제일 크죠. 면적이 제일 3구역이. 크죠. 세대 네. 수가 네. 5,815세대 정도 되니까요. 네, 굉장히 네. 큰 단지입니다. 네. 자, 우리 들꽃님, 우리 장 대표님 여기서 뵙네요. 아, 장 대표님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장영남 대표님도, 장영남 대표님도 이제 방송은 오랫동안 이제 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남뉴타운 현장에 지금 이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송 쪽에서도 이제 좀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또 지금 요즘 이제 한남타운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 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남뉴타운이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지역이라, 네네. 아까 이제 좀 지금 이제 간지 멘토님이네요. 어려운 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또 하나는 또 투자 금액이 높냐. 또 이제 투자 금액이 높다라는 점. 네네. 다른 구역에 비해서. 자, 투자 금액은 보통 어떻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뉴타운의 이제 3구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린다면 시세 형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네. 3구역은 아까 제가 그 조합원 분양 신청을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조합원 분양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는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얘기예요. 재산 가치에 대해서.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권리가액으로 환산을 시키는데 이 나온 평가 금액에 플러스 10억에서 11억 정도가 이제 실제 거래되는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20평대를 가느냐 30평대를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을 매입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30평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보통 매매 금액이 아주 좀 저렴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에서 시작을 하고요. 평균적으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저렴한 거라는 건 뭐지? 빌라 원다세대 물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원다세대. 그 평가 금액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매매 금액이 작겠죠.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평가 금액은 지금 이제 권리가액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10억에서 한 11억 정도가 이제 추가가 돼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돼 있다. 네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재개발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남 3구역에 지금 프리미엄이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프리미엄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은 사실 물건이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원다 세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쪼개기라고 하죠. 요즘 네네. 쪼개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에 이런 것도 많은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쪼개기 된 것들, 네네. 이제 전환다 세대, 이제 분리다 세대 네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전환다 세대 가격은 어떻게 되죠? 전환대 세대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평가 금액 대비 네. 플러스 10억에서 11억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평가 금액이 이제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 네. 5억 초반에서 네. 7억 초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매매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보통 한 15억 중반에서 네. 17억 중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쪼개기 된 것들, 그러니까 전환이나 이제 분리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평대 가는 거죠. 그렇죠. 전용 면적 네. 59제곱미터를 간다고 59제곱미터씩 가는 생각하시죠. 거고. 자, 우리 토닥토닥님, 한남뉴타운 완성되면 서초 강남 아파트 가격보다 비싸게 보던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매입해도 되나요? 자, 제가 저게 좀 궁금해요.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남뉴타운에 지금 프리미엄이 한 10억에서 11억 선이고, 네네.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조합원이 만약에 될 경우에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 또 이제 추가 분담금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 플러스 내 평가 금액이 나올 거고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이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 분담금을까지 계산해 보면 대략 한남 3구역은 어느 정도가 제가 되는 이렇게 거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한남 3구역에 30평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을 매입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것도 있고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대를 배정을 받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느냐? 제가 보통 계산을 해보면 25억 5천에서 26억 5천 사이에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래 가치가 있는 한남 3구역의 30평대 아파트를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 금액에 샀을 때 이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뭐 반포나 다른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통상적으로 한남 3구역이나 한남 뉴타운 전체에서 보통 비교가 되는 대상 지역들이 네. 아무래도 강남의 핵심 지역들, 네.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하고 되게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반포랑 요즘 많이 이제 그렇죠. 비교를 하죠. 아무래도 예, 좀 예. 거기가 이제 재건축 속도가 좀 빠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짧게는 5, 6년, 길게는 7, 8년 후에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한남 3구역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시세, 네. 형성되는 시세를 기본적으로 35억에서 40억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시면 이제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33평형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33평형 기준으로 지금 그 정도면 한 반포 시세 한 85%, 한 90% 정도 지금 보는 거죠. 이제 보수적으로 그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반포 시세. 자, 그래서 그 토닥토닥님 이제 답변이 아마 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남노타운에 내가 조합원이 지금 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한남 3구역의 33평형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까지 다 합한 금액이 한 25억에서 26억 사이.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한남 뉴타운의 33평형대 시세는 한 35억에서 한 40억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네네.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이 좀 나오는 거겠죠. 예,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간지 멘토님, 예, 3구역, 4구역, 5구역 한강 조망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당연하죠? 이제 예. 한남 뉴타운의 입지가 한강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강 조망권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역별로 한강 조망의 가능성이 비율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3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한남 3구역이 이제 한 40% 정도가 한강 조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한강 조망 나오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40% 정도. 예. 예.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못 미칠 것 같고요. 예. 한남 5구역은 그것보다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따지신다면 2구역은 어떤가요? 2구역. 2구역은 아무래도 이제 한강 조망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아무래도 좀 이제 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한강인데 네네. 이쪽 라인이 지금 한강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태원 상권하고 좀 붙어 있죠. 그렇죠. 예, 이태원 상권하고 좀 붙어 있기 때문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좀 한강 조망에 대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예, 한강 조망은 불리한데요. 예. 2구역에서는 운이 좋다라고 한다면 네. 용산구청 맞은편에 있는 네, 네. 용산민족공원 있잖아요. 네. 그 용산민족공원이 일부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여기 이제 있어요. 공원 조망이 나오는 거네요. 네, 네.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공원 조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한강 조망이 이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구역은 한강변에 자리한 여기 지금 한남 5구역이라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까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럼 한남 5구역도 일부 조망은 또 민족공원 조망이 가능하겠네요. 한남 5구역에서는 예. 조망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아, 왜 공원 그러냐면 조망은요? 예,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2구역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그렇군요. 한남 2구역과 3구역이 지대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망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한남노타운이 이렇게 이제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구릉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릉지다 보니까 2구역이나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장영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지대가 높다 보니까 공원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 한남 5구역은 아무래도 이 강변북로하고 좀 붙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강 조망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공원에 대한 조망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예, 이렇게 좀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어떻게 좀 맞게 설명했나요?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지금 한남 3구역이니 2구역이니 4구역이니 5구역이니 이렇게 좀 약간 좀 구역별로 어떻게 보면 좀 장단점이 좀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죠. 네.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까 한남 5구역이 한강 조망권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분들이 한남 5구역만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인데 네. 실제 거래 비중이 제일 높은 데는 한남 3구역이거든요.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자, 3구역, 2구역처럼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4구역, 5구역은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린 반면에 한강 조망권을 내가 꼭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확률이 좀 높은 5구역으로 가는 것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만들어져서 가격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2구역이나 3, 4, 5구역이 가격에 있어서 서로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 그 이유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구역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예.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연관되는 게 이제 사업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업성은 즉 일반 분양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더 관련돼 있는 게 이제 조합원의 비율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사업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면 한남 뉴타운에서는 4구역이 탑이고요. 그렇죠. 또 4구역이 그다음에 또 조합원 2구역이거든요. 비율이 또 가장 그렇죠. 좀 낮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장영란 대표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개발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할 때 기존에 우리가 뭐 이제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조합원 비율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합원 비율을 많이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을수록 일반 분양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조합의 이익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 비율을 많이 따지는데 이제 한남 뉴타운 내에서는 조합원 비율이 낮은 데가 이제 한남 4구역과 한남 2구역 이쪽이 이제 조합원 비율은 조금 낮은 편이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좀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한남 3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3구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죠. 근데 또 조합원 비율이 높긴 하지만은 또 개발되는 면적은 또 가장 크죠. 면적과 단지 예. 규모가 크죠. 그쵸. 사업 속도가 예, 제일 예. 빠르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강가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분양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서 상가의 분양성에 따라서 예, 예, 그 예. 사업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충족해 가능한 또 부분도 그럴 있죠. 개연성이 있네요. 아무래도 예. 이제 이 단지 자체가 크니까 상가에 대한 것들이 또 상가에 대한 분양 금액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예. 그래서 호수도 많고요. 호수도 많고 또 상가에 이렇게 분양 금액이 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수지를 또 맞출 수가 있겠네요. 네네. 저도 오늘 몰랐던 거 제가 오늘 지금